이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 사이토 이토리의 1%의 부자의 법칙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은 마쳤고요. 챕터 1 한 챕터만 마쳤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이 기운이 상승되는 느낌? 이래서 정말 책도 나와 인연이 잘 맞는 뭐 궁합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궁합이 있는 것 같고 나와 잘 맞는 책을 고르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이 책은 다 읽은 책이지만 요즘에 뭔가 조금 약간 독서노트를 하면서 궤도에 벗어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좀 마음을 다 잡는 느낌으로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을 펼쳤는데 챕터 1만 읽고도 기분이 많이 좋아지고 지금 운이 많이 상승되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챕터 2는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 놓았던 부분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행을 예상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은 땅과 벼락으로 힘들어합니다. 돈을 잔뜩 모아둔 사람들은 세금 폭탄을 맞거나 사기를 당한 듯 힘들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게 시작한 일은 아무리 상황이 잘 돌아가도 결국 힘든 상황으로 끝을 내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하는 게 좋지 않다.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데 왜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결과만 놓고 보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난 참 행복해를 입버릇으로 삼으면 힘든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운이 좋아지려면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염려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아주 운이 좋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곤란한 일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운이 좋으니까 생기는 기적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정말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 경험을 통해서도 많이 느꼈고 뭔가 내 생각이 나의 운을 끌어당긴다라는 느낌도 많이 한 것 같고 계속 생각하는 쪽으로 내 미래가 그려진다라는 것도 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생각 그리고 내 눈에 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현재의 나를 결정하고 곧 미래 나를 결정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운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항상 운이 좋은 거, 운이 좋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것과 같은 시간을 보냈을 때 마음이 편안한 거, 그게 나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도 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그 어떠한 사람과 내가 시간을 보냈을 때 헤어지고 나서도 기분이 좋고 편안한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운이 좋은 사람이고 물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쵸? 어떤 물건을 착용했을 때 항상 기분이 좋고 편안하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게 나에게 운 좋은 물건.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거 뭐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도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과거도 있었지만 이런 게 정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운 좋은 사람에게는 운의 파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은 믿는 것 같아요. 만약 자신이 운 좋은 사람이라면 운의 파동을 주고받아서 더 큰 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도약의 기회. 사람들의 눈에는 난간으로 보여도 제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론 그 어려움이 빛나는 보물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신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몇 번 겪었습니다. 난간이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되는 경우를요. 저도 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너무 힘들다. 상처가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근데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와, 그 사건이 그 상황에서는 힘들었지만, 하늘이 나를 보살피고 있었구나. 그냥 시체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천운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보낸 후에는 어떤 난관에 부딪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그걸 판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그것이 좋았던 일인지 나빴던 일인지 잘했던 일인지 잘못했던 일인지 잘한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가장 최고의 스승인 시간이라는 선생님을 믿어보는 거죠. 네, 저는 실제적으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지? 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선 인재가 계속 찾아올 테니까요. 독서를 어느 정도 하니까 눈이 눈이 아파요. 이게 참 문제인데 이렇게 눈 관리를 잘하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것도 실력이기 때문에 눈 관리를 잘해야 하긴 하는데 지금 눈이 아파가지고요. 조금 아파서 조금 밝게 하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영혼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때 겉으로 힘들어 보여도 사실은 고난이 아닌 일은 신이 내린 선물과 같다고 앞서 얘기했습니다. 겉으로는 그 순간에는 힘들어 보여도 사실은 고난이 아닌 일은 신이 내린 선물과 같다. 맞아요. 그 상황에서는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신이 내린 선물이었구나라는 그 경험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찰이 중요한 것 같죠. 이에 관해 좀 더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원래부터 인간에겐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힘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어제 제가 약간 힘든 일이 있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생겨서 순간적으로 좀 힘들면서 또 그 변수를 맞이할 때 약간의 제가 예민감이 있고 자극에 취약하다 보니까 순간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물러오는 그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힘든 일이다. 그 변수가 왜 생겼을까? 안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힘든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어떻게 잘 넘겼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지금 마법과 같은 주술도 있고 했기 때문에 어제 마음을 잘 다스린 것 같습니다. 어제 운동을 하러 갔으면 더 안정적일 수 있었는데 운동을 못 갔죠. 그 전날 너무 운동을 심하게 해가지고 근상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어쨌든 또 사설이 길어지네요.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실을 깨닫는 자체가 바로 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의 없이 영혼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행복의 길을 향해 나아가죠. 영혼의 단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어나는 문제도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르니까요. 기억해야 할 건 내게 생긴 문제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 신이 내린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긴 문제, 어떤 생긴 문제는 나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 신이 내린 선물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 조금 생각지도 않은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생겨서 좀 놀란 마음은 있었지만 어쩌면 좀 더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 경험을 주신 신이 내린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층 단단해졌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마주한 문제가 당신을 정말로 괴롭히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신은 결코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괴롭다면 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은 결코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괴롭다면 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택한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중요한 것은 신의 목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일 따위는 절대 일어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야말로 영혼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점입니다. 네. 자, 내심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코 힘든 상황은 아닙니다. 부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부의 숙명. 부부란 신이 서로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서로에게 준 선물이 부부다. 그러니 상대를 바꾸려 들지 마세요. 취향대로 움직여주길 바래서도 안됩니다. 바꿀 수가 없죠. 취향대로 움직여주지 죄송해요. 취향대로 움직여지지도 않고요. 내 몸도 내 맘대로 안되고 내 생각도 내 맘대로 안되고 내 마음도 내 맘대로 안되는데 타인을 어떻게 바꾸고 취향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목이 아파. 그래도 한번 계속 해볼게요. 뭔가를 기대하며 상대를 변화시키려 드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쵸? 가장 좋은 것은 서로의 차이를 힘들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을 정도의 사람을 잘 선택하는 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나는 절대로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과라면 내가 정말 용납할 수 없었던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을 사랑해봅시다. 이 사람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쵸?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뭐 특별한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막 사랑을 해야 된다, 뭐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거창한 이유보다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이 사람은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확신, 내가 그 사람에게 그 확신을 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불안과 두려움을 좀 어느 정도 완충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밑에서 코를 엄청 골면서 자고 있는데 우리 강아지는 내가 독서를 할 때마다 저렇게 바로 밑에서 코를 고면서 자고 있는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독서 음성 노트를 우리 강아지는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단계가 읽어볼게요. 올라갑니다. 코를 지금 엄청 심하게 골아요. 지금 강아지가.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강아지 이름은 잭팟입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당신 자신뿐이지요. 맞아요. 내 자신 하나도 이렇게 인지하고 인식해서 수정해서 개선해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 하나뿐이다 라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것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는 목소리도 포함됩니다. 말을 소리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의 크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말의 질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약간 크게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용법이 달라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부정적인 말은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쵸? 꼭 소리내어 말해야 합니다. 항상 사이토 이토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꼭 소리내어 말하기. 처음엔 어색한 기분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한층 적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맞아요. 조금 처음에는 부자연스러워도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경험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깜짝 놀랄 만큼 커다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암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암이 사라지는 그 말을 계속 했었겠죠. 긍정적인 말들. 나는 참 운이 좋아.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함으로써 혈액순환부터 마음의 파동까지 모두 좋은 쪽으로 바뀐 것입니다. 난 참 운이 좋아. 이 말 저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진짜 말의 습관인 것 같아요. 말그릇. 조금 전에 제가 책을 읽었지만, 난 참 운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미 좋은 기운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몸에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직접적으로 입으로 내뱉어보고, 그리고 입에 계속 붙여서, 내 혀와 내 입과 내 세포 하나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새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분홍색 옷과 가난. 이 책을 사이토 이토리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있는데, 내용이 가르침이 정말 많은데 이 부분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난하게 보이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면 곧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화려하게 치장하고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약간 좀 밝은 색의 옷을 입고, 그리고 좀 반짝이는 장신구라던가 그런 걸 해서 부자의 기운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자, 그래서 말의 파동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물은 각자의 파동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의 파동을 가지고 있다. 인간도 각자의 파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각자의 파동, 나의 파동. 나의 파동은 컨디션과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습관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날 좋은 책을 내가 잘 만나서 깨우침을 얻고, 내 기운 자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풍요한 방향으로 그 파동을 잘 맞췄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날의 파동이 달라진다라는 거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좋은 파동으로 계속 맞춰가다 보면 나의 기본값은 좋은 파동이 되는 거죠. 전 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자, 만물은 각자의 파동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에는 다이아몬드의 파동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파동은 바로 말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막 읽은 책이지만 이런 깨우침을 얻을 때 좀 다이돌핀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분 좋음이 분비될 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당연시 여기지 말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파동을 갖게 하는 건 말이다. 그래서 제가 독서 노트를 할 때도 조금 슬픈 이야기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읽지를 않고 그냥 눈으로 읽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의 중요성을 저도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을 읽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다듬고 고쳐서 지금 말그릇이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해,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이 좋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파동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믿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저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면 자연스럽게 파동이 발생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사람이 변한다는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전부 뜯어고치려 듭니다. 이렇게 어렵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내뱉었거든요. 난 정말 행복해. 난 진짜 운이 좋아. 난 참 풍족해.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좀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말을 내뱉을 때마다 온몸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의 힘을 저는 믿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꾼다 해도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파동은 말이기에 소리내어 하는 말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파동이 바뀝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지고요.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정말 중요하다. 말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이건 서로 그냥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맞나요? 그 말? 계란이 먼저냐, 달걀 아니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것처럼 그냥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야. 행동이 바뀌었을 때 그 행동 자체가 내 말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내가 뱉은 말에 따라서 그날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부분 읽어보면,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레 따라갑니다. 즉, 말이 바뀌면서 행동도 바뀌고, 병이 났거나 사업도 잘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말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1000번 소리내어 말한 시점부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곧 따라온다. 주의할 점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소리내어 표현하는 그 말에 마음을 담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은 곧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버려둬도 알아서 따라올 테니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가 좀 어색해도 내 마음이 없고 좀 빈말만 계속 하는 것 같다라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내가 뱉은 말, 계속 이렇게 주문처럼 하는 말들이 내 생각과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쪽으로 뭔가 동화되는 느낌? 흡수되는 느낌? 그걸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좋은 말은 풍요로움, 난 참 풍요해. 건강, 난 참 건강해. 너무너무 감사해. 기운,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즐거운 두근거림, 이 기분 너무 좋지 않나요? 즐거운 두근거림? 설레는 기분. 저는 하루에 한 2번?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좋은 책을 만났을 때, 특히나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을 읽을 때 항상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막 책을 읽으면서 다음에 몇 페이지 남았지? 이거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서 아쉬워하면서 책을 읽기도 하고, 저녁에 잘 때 내일은 남은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을 읽을 거니까 설레고 두근거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책을 사이토 이토리님 이 책 읽을 거니까 설레고 두근거림.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하러 갈 때도 사실은 많이 느껴요. 운동하러 갈 때 제가 도파민 스파이크, 이렇게 아주 즐거운 감정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오래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운동하러 가기 전에 그런 약간의 설렘이 있어요. 오늘은 도파민 스파이크 내가 느낄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 강아지가 지금 마음이 엄청 편한가 봐요. 제 목소리 듣고 음악 소리가 나오니까 코를 엄청나게 크게 골고 있습니다. 대형견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제 강아지는 조그만한 말티즈인데 엄청 코를 심하게 골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처럼 골고 있어요. 하여튼 편안한 것 같습니다. 편안하면 되죠. 자, 그래서 다음 부분 읽어보면,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소리내어 하다 보면 점점 행복해집니다.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몇천 번, 몇만 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끔 말하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즐기면서 하는 공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앞서 설명했지만 공부 자체는 좋은 일이므로 마음껏 하는 게 좋습니다. 단 즐기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이럴 때 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 거 아닌가? 매일 독서하고 뭐 독서노트하고 나름 생산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 인생을 바로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존경하는 분께서 이렇게 딱 답변을 내려주시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때 행복하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약간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맨날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인가 이런 또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그런 의문이 들 때는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참 답변을 주시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강아지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엄청 편안하고 행복한가 봐요. 네,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요, 가능하면 여러분의 책을 폭넓게 읽으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회에서의 공부는 행복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인 돈과 연결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인데, 책을 독서를 한다는 거는 실질적인 행복인 것 같아요. 자,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란 것은 다양한 재료의 조합을 통해 탄생합니다.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는 머릿속에서 하는 재료의 양에 비례합니다. 재료가 부족하면 아이디어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재료가 다양할수록 아이디어도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막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건 뇌를 써서도 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인풋이 있다 보니까,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좋은 생각을 해놔야지, 저거에 대해서 좋은 좀 아이디어를 생각해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탁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은 인간의 힘이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신의 힘입니다. 인간이 세운 계획은 자주 좌절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샘솟기 쉽습니다. 신이 그 재료를 바탕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여러가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루틴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다고 해서 지금 여러 방법으로 수정을 하고 개선을 하고 해서 뭐 영상도 만들고 있는 것 같고 하는데, 뭔가 이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다.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거의 다 실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시도를 해보고 시행착오일 수도 있고 좀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일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독서를 한 지는 오래됐지만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숙련의 기술이 더 필요하다. 숙련의 그리고 기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뜩이는 그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려면 독서가 제일 좋습니다. 그쵸?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역사소설입니다. 근데 역사소설은 저는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책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등장인물의 죽음입니다. 역사소설이니 마지막엔 결국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강한 운을 지닌 사람은 어설쩡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운입니다. 일단은 지금 딱 30분 넘었을 거예요. 아마 집중도도 떨어지고 눈도 아프기 때문에 집안일을 조금 하고 이 녹음 프로그램은 중지를 시킨 다음에 다시 오늘 독서노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